안녕하세요.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인노튜브 MC 정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도선의과 대표원장 김신영입니다.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의학 드라마가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대학병원을 직접 체험한 성형외과 전문의가 보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과연 실제로 얼마나 비슷할지, 얼마나 공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함께 보고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장갑도 안 끼고 그렇게 만지면 감전되는데. 감정사고가 난 상황이네요. 119. 여보세요? 여기 감전으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전기에 의해서 심장이 멈춘 경우가 되겠죠. 심장 안에서 심장 박동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전기 신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전기가 몸에 과량으로 들어왔을 때 심장이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심장이 원래 박동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심장부터 눌러야 됩니다. 심장을 누르고 턱을 잡는 이유는 숨을 잘 쉬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돌아오기 전까지 심장이 안 뛰기 때문에 손으로 누르면서 심장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고요. 드라마에서는 금방 의식이 돌아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119로 불러서 병원에 가는 게 맞습니다. 저 그럼 정말 선생님만 믿고 저희 빛나... 찾아보니까요. 그 대성병원에서는 장중첩증을 수술을 안 하고 성형외과도 이런 일 많잖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혹 이 상담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는데 예전에 어떤 상담을 했는지 기억을 못 하실까봐 녹음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장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면 좋겠지만 저도 뭐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13호 김숙희 환자 해열제 처방 누가 했어? 너겠네? 저 아닌데요. 레지던트들이 아주 탈탈 털리고 있어요. 절대 아닌데요. 저는 김숙희 환자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그치, 얼굴도 본 적 없지. 둘 다 처자느라 환자 얼굴도 안 보고 해열제를 줬지. 니들이 뭔데 환자 어세스도 없이 오더를 해? 이렇게 교수님한테 혼날 때 원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교수님들이 무섭게 저희를 호통을 치고 이제 뭐라 하시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전공의 생활할 때는 교수님이 뭐라 하시면 상당히 무서웠죠. 도망가고 뭔가 찾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교수님들이 환자의 생명과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 환자의 결과죠. 주로 재건 수술을 하거나 저희가 손가락이 잘렸는데 있는 수술도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죽느냐 사느냐예요. 근데 교수님이 한번 실수하고 전공의가 실수하면 그 손가락 죽는 겁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예민한 상태로 환자를 보시고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혼나고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에크모 달고 있었는데 환자 풀모너리 이데마 진행돼서 인투베이션 했습니다. 에크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최근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뉴스에서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구강점막세포, 폐점막세포에 잘 들어붙습니다. 그래서 폐렴을 일으키는데요. 많이 심해지면 폐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공기가 드나들어야 되는 그 공간이 폐포라고 하는데 폐포에 염증 물질이 차면은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폐가 기능을 못하면 에크모라는 기계가 혈액에다가 산소를 직접 공급해 주는 겁니다. 내 피를 빼가지고 거기다 산소를 강제로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폐가 기능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 에크모를 돌리는 동안에는 사람이 죽진 않겠죠. 그 사이에 내 폐가 회복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환자가 아주 유중한 상태를 에크모로만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난 간만에 일찍 퇴근한다. 퇴근 일찍도 할 수 있나 봐요. 민영이 바이탈이 계속 안 좋습니다. 끊는다. 바이탈 어떤데요? 네, 저런 경우는 다반사죠. 저희가 이전에 그 전공의 특별법 시행 전에는 퇴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0시간 일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정말이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말입니다. 그래서 퇴근 시간 같은 거 정해진 거 없고 집에 가도 전화 받고 필요하면 나오고, 심지어 저는 예비군 훈련하다가 나왔거든요. 퇴근 시간을 챙기면서 일하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퇴근 시간 7시라고 하더라도 내 환자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내 시간 끝났으니까 전 안 받는다든지 환자를 안 부는 그런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별건 아닌데 좋은 책이라서 읽어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이 책 너무 좋죠? 저도 집에 있어요. 이 책 보셨구나. 제가 2번 정도 같은 부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근처 내과 의사였어요. 아드님을 2번 입을 찢어져가지고 제가 꼬매드린 적이 있는데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고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받아라 하고 있지만 좀 미안해가지고 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너 오늘 응급실 한가한가 봐. 말 조심해라. 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응급실도 한가한 날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 왜 한가하네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의사분들 사이에서 한가하네 말 절대 안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환자가 몰려와요. 응급실 오늘 왜 이렇게 한가하지? 라고 하는 그거 막 때립니다. 그때부터 119 몰려오고 CPR 여러 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용할 때는 같이 조용히 있는 게 낫습니다. 괜히 입을 놀렸다가 잘못 놀리면 이제 큰 게 화를 입는다는 거죠. 왜 떨어지는 줄 알았네. 심장 터질 뻔했어. 야, 넌 그리고 심장 터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 그런 넌 애 떨어지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데 함부로 애 떨어진단 말을 해? 진짜 머리 깨지겠다. 머리가 깨지다니. 너 그럼 죽어. 요즘
성형외과는 혹시 뭐가 있을까요? 막힌다. 아, 이 사람 꽉 막혔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성형외과면 뭐 얼굴 뜯어 고친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은 사실은 얼굴 고치는 것보다는 제거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가슴 없는 사람 만들어주고 팔다리 뭐 이렇게 공간이 없는 거 읽어주는 건데, 대부분 다 혈관 수술이에요. 혈관끼리 이어주는 수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혈관과 혈관이 막히면 저희가 조직이 죽거든요. 죽으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하얗게 바뀌고 이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큰일 나서 막 다시 들어가서 혈관 막힌 거 뚫려주고 그러는데, 뭐 막혔다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꼭 살립시다. 선생님, 저 모자 쓰고 수술해도 정말 괜찮은 건가요? 그래, 안 되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PT이지 말라고 고글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저런 걸 쓰고 수술하는 게 말이 안 되죠. 환자 앞에 놓고 저렇게 장난치면 안 됩니다. 어? 우리가 알면 뭐 취직을 시켜달래? 돈을 빌려달래? 그럴 수도 있지. 네, 회장님 아들 안 교수하고는 아는 사이야? 예,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맞아, 원장님과 정말 친한 의대 동기가 병원 이사장 아들이라면. 그러면 열심히 그 친구를 만나야겠죠. 잘해주고서. 그죠? 저도 환자를 찾아야 되니까. 환자 저러다가 하이드로 심해져서 안 좋아지면 그때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교수님이 오더 안 주셨잖아요. 오더도 안 내주시고선. 이 새끼가 미쳤나? 아니, 레지던트가 교수님한테 저렇게 따져도 되는 건가요? 설령 실제로 교수님 잘못이라고 하더라도요, 교수님은 주치지만 레지던트는 이제 환자 직접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거 막으라고 있는 겁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자기가 채워넣고, 환자를 제대로 안 본 건 본인 책임이지 교수님 책임이 아니죠. 실제로 저런 상황이 있으면 그분 당장 집 사고 나가야 되고 각오하고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어떤 환자입니까? 복통 환자인데 컨스티페이션으로 에네마 했더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우리 인턴이 너무 놀래서 교수님한테 바로 콜했나 봐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자, 이 인턴이 별것도 아닌데 교수님 불렀죠.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단한 질병이나 간단한 뭐 이런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레전트들이 다 해결을 하죠. 근데 이제 물론 교수님 지인이나 이런 경우는 교수님 직접 오는 경우도 있는데, 교수님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콜을 하면은 이제 아주 혼나죠. 네, 아주 무섭게 혼납니다. 종양을 한 번에 다 제거해야죠. 환자를 살리고 종양을 모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그럼 옵틱 너브나 피추어리 스톡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런 경우 상당히 이제 애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뇌하 수치 종양인데 양성 종양이거든요. 커지면은 이 머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시력도 잃게 되고 머리도 아프고 토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암이 재발해가지고 또 증상을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최소한의 부작용을 만들면서 완전 제거를 해서 완치를 시키는 게 맞습니다. 특히 저거 종양은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고요. 악성 종양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췌장암 같은 경우에 발견 당시에 대부분 3기입니다. 대부분 다 돌아가세요. 이걸 수술해가지고 완치를 시키느냐 아니면 좀 삶의 질 좋게 하느냐, 대부분의 경우는 삶의 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도 췌장암은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면 훨씬 더 삶의 질 좋거든요. 많이 제거하느냐 좁게 제거하느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일반외과 교수님만 무려 13명. 근데 전공의는 딸랑 1명? 오늘은 좀 쉬라니까. 아침부터 대장 항문 외과 회의 준비해 주셨어. 말 걸지 마, 바쁘시니까. 그리고 꺼져줄래? 내 수술 들어올래? 내일 오전에 유방암 수술 좀 도와줄 수 있나? 사실은 이제 오픈 현실입니다. 오픈 현실. 왜냐면 이제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제가 이 과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과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과들인데,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도 사람이다 보니 힘든 걸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차까지 1명 있는 과가 있었어요. 한 병원에 1명인 거예요.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꼭 필요한 과에 의사가 못 가고 그렇게 교수님들 쟁탈전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가장 높으신 교수님이 데리고 갑니다. 이제 겨우 밥 한 수 떴는데 또 연락이 오네요? 저런 경우는 흔하게 있죠. 근데 저희가 점심시간을 1시간씩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우리끼리 이제 농담을 하는 말인데 1분 만에 틀어놓기. 그러니까 지금도 습관이 남아있어요. 밥을 3분 이내 무조건 먹거든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원장님들 다 보니까 치과 원장님도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한 3분 안에 다 먹습니다.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급하게 먹어야 되고, 먹다가 중간에 나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님이 한다고 하세요. 얘가 수술이 무슨 호텔방 잡는 건 줄 아나. 그렇게 막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환자 죽는 거 지켜보실 거예요? 환자분 종양이 코 뒤쪽 머리 중앙에 있어요. 위치가 아주 안 좋아요. 민기준 교수님 전문이 아니에요. 환자에게 집도의를 바꾸라는 게 가능한가요? 사실 현실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은 교수님이 누가 잘하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 뒤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 의사가 분한테 못 받아서 안타깝네. 누가 잘하는지는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수님이 신뢰를 잃겠죠.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는 행동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네,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오늘은 의사가 보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를 진행해. 의사 지금 여기야. 거기 어디입니까? 아니, 의사는 뭐 의사님 교정 사투리인가? 의사. 요즘 보는 게 있는데 부산 사투리. 이게 이승. 어? 의사. 집 어디야? 서울이에요.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오늘은 의사가 보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를 진행을 해봤어요. 원장님 어떠셨어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 우리나라 의사분들이 좀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게 복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사랑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유노튜브 MC 정아인, 윤호선의과 대표원장 김신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